키운 농장에서 4시간 이하로 암기를 줬더니 이틀이 타는 증상이 발생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토마토에서는 보통 4시간 정도로 우리가 보아야 되지 않을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통 우리가 팜팜이란 지금 얘기가 팜팜에서 4시간 그런 게 좀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를 몰랐는데 확인해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 그래서 암기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들. 보강을 잘못하는 경우가 일정 강도가 나오니까 흔히 말해서 쓸모없는 강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까 예를 들어서 100W가 나와야 된다 했잖아요. 근데 생장점에서 20W가 나와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20W. 의미가 없죠. 10W, 20W.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오히려 식물의 일장만 길게 둬갖고 뭐가 나올까요? 식물한테 해로운 일이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20W, 50W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언제 사용할까요? 광합성이 목적이 아니라 꽃을 유도하거나 피지 않게 하는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들깨잎을 한 농장에서 밤에 불을 켜놓죠. 밤에 불을 왜 켜요? 얘네들이? 잎을 계속 따기 위해. 네, 광합성을 하지 말라는 게 광합성은 목적이 아니죠. 일장을 길게 만들어서 꽃이 안 피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이것들이요. 반면에 저기 어디야? 북한은 어떻게 해요? 여름철에 암막을 씌워놓죠. 일찍 암막을 씌우죠. 왜 씌워요, 이것들이요? 여름을 방이 들어오는 시간 짧게 만들어서 꽃을 일찍 피워서 우리가 남들이 10월 달에 국화가 나오는데 나는 8월 말 9월 초에 국화를 수확해서 팔라고 우리가 그걸 만들어냈죠. 마찬가지로 그 대마도 마찬가지예요. 암장을 조절해갖고 영양과 생식을 조절하는 그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키가 작은 상태에서 내가 대마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에요. 근데 꽃이 내가 수확물이잖아요. 꽃을 수확하기는 어떻게 돼요? 암기를 조정해서 키가 다 크기 전에 키가 큰다는 건 생식이죠. 영양이죠. 영양을 생식으로 확 돌려갖고 짧은 상태에서 빨리빨리 꽃을 만들어내고 수확하는 것을 목표로 하죠. 그래서 암기의 목적은 그래서 요 도장한 이 광량이 작게 되면은 이때는 식물이 그 명기와 암기를 느낄 뿐 낮과 밤을 느낄 뿐이지 광합성에는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고요. 전등과 생장점이가 경우가 작을 때는 생장점이 타기도 하고요. 광도가 줄이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요. 등이 저만큼 저 위에 등이 달렸잖아요. 요 등이 있으면은 최소 요 공간에서만큼 빛이 균일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빛이 저 등이 요만큼 요렇게 내려와 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는 밝은데 가쪽은 어둡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서 공부할 때 쓰는 등이 있죠. 그게 뭐예요? 네? 스탠드를 세웠을 때 어때요? 스탠드가 쏜 곳은 어때요? 바로 밝은데 거기서 20-30cm만 벗어나도 어둡죠. 이 보강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식물체에서 1.1m나 1m 50 정도가 떨어져서 전체 작물, 그 밑에 있는 작물들이 영향을 골고루 줘야 된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밑에 있가 광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서로 겹치게 해요. 등은 어떻게 겹치게 하냐? 보강도 설치 이게 보강등이에요. 그럼 보강등 설치하면 빛의 영향을 이렇게 등 다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렇게 가죠. 그러면은 여기에 광이 제일 쌌는데 여기 제일 약할 거 아니에요? 근데 두 개가 겹치게 되면은 엇비슷해지겠죠. 우리가 설계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다. 등가를. 그래서 우리가 보강등의 광량도 절대 광량도 중요한데 등갈의 각도라든가 이것도 우리가 디자인할 때 굉장히 저걸 섬세하게 디자인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조금 설치를 잘하는 농장들, 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 편차가 없을 수는 없으나 이 편차가 괜히 작더라. 등갈의 서로 각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등까지 너무 커서 햇빛을 가리고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도 있다. 정등까지 너무 큰 경우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작물을 자람에 따라서 보강등을 상하로 움직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굉장히 비용이 비싸요. 그래서 실제로 상업적인 온실에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실험적 온실에서만 현재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인공광에는 연속광이 있고 사이클 라이트라고 해서 껐다 켰다를 반복을 하는데 왜 연속광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그 다음에 단속광은 사이클릭 라이트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상업적으로요. 근데 연속광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보강을 할 때 여태까지 이제 주로 학설들은 보통 일출이 6시면은 4시부터 6시까지 하고 거꾸로 오후에 5시부터 7시까지 하고 딱 끄고 집에 퇴근했거든요. 근데 요새 바뀐 게 뭐냐면은 이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바뀌는 경향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아싸리 새벽 4시부터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보강 4시간 하고 4시간 할 것 같으면은 그 다음에 오후에 방을 보강을 하지 않는다는 쪽도 왜 추가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왜냐면은 이게 이런 경향이 있다. 지금 연구를 해본 것과 이런 게 나왔대요. 식물들은 오후에 광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잠잘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에 광이 좋았는데 2시 반, 3시 반, 4시 반 가면서 광이 점점 약해지면은 식물들이 기공을 닫기 시작하고 자기가 잠을 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합성 약물 소비를 줄이고 얘가 보호하려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그때 보강등을 설치하게 되면은 해봐야 광합성 효율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보강등이라는 건 결과적으로 내가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차라리 오전에 4시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데 또 저 다른 사람들 의견을 또 볼게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질 무렵에 일출 직전부터 일출 후 1시간까지 보강등을 쓴다고 하면 어떤 장점이 있죠? 생장점 온도가 비교적 높게 유지된 장점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양쪽 의견이 다 있더라. 그냥 그래서 한쪽만 갖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거 보면은 야 광합성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아까 말했던 오전 4시간이 좋은 것 같아. 근데 다시 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식물의 풍을 갖고 얘기했더니 오전 오후 2시간씩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 가지 이상한 게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맞다고 하기가 아직까지도 결론이 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견도 있더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제 테스트베드를 설치한 제가 실험하고 있는데 보통 1000W짜리 고압나트륨을 써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층고가 6m짜리 온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600W밖에 사용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600W 사용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보통 4시부터 22시 사이 보강을 하는데요. 적산 일사량이 1800 이하일 때만 우리 사용하고 보통 10시부터 4월에는 아침 보강은 10월에서 4월 사이에 실시를 하고요. 보강하면 난방이 되므로 4월부터는 아침 시기부터 우리가 이제 보통 3월 말까지는 이제 난방이 되므로 4월부터는 아침 개시 시간을 4시부터 점차 늦게 한다. 그 다음에 3월부터는 원래 적산에서 충분하여 보강할 필요 없으니 일기예보에 봐갖고 흐리거나 비 오는 날에만 우리가 좀 아침에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흐리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일기예보를 보고 전날에 세팅값을 만들어 놓죠. 왜냐면은 이게 내가 다음날 광이 그러니까 센서로 작용하게 되면은 아침에 보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광이 좋다고 하면은 날이 밝다고 하면 안 하고 날이 어둡다고 하면 한다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가 LED 같은 경우는 지금 장마철에 보강할 수 있으나 아까 말씀드린 보강나트륨은 아직 어렵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LED 같은 경우도 아직 이게 밝혀지면 아직 정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아직 해본 사람이 없거든요. 보강등을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노란색 고압나트륨을 보이겠죠. 이렇게 보이고 설치한 것도 보이고 보면은 여기 보면 아까 하나가 빠뜨린 게 있는데 10제곱미터당 600에 1000W 하나죠. 우리가 1000제곱미터잖아요. 1헥타가 그럼 10,000제곱미터에 1헥타에 몇 개가 설치돼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1000개 설치되죠. 그럼 600W 등이면은 우리가 몇 킬로와트예요? 600kW가 될 거고 만약에 1000W 등이면은 1000kW에 등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에너지죠. 1000kW면 우리가 얘기를 할 때. 그래서 보강등이 생각보다 이게 엄청 강하다는 거. 그다음에 이거 볼게요. 이거 전조재배예요. 전조재배고 그다음에 보강이고 보강하고 전조재배하고 보게 되면은 이 눈이 부심 정도가 달라요. 혹시 제 유튜브 봤죠? 보강한 거 눈이 부시죠? 그걸 봐도 엄청 부시죠 눈이요. 그렇게만 해도. 우리가 이제 광원 혜택시 고정할 게 있는데 보통 광원의 파장은 우리가 빨주노초 파남보죠. 빨주노초 파남보. 그래서 우리가 파장을 얘기하는 거고요. 광도는 와트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와트가 얼마큼 되는지 100와트냐 200와트냐 아니면 100마이크로몰이냐 200마이크로몰이냐 얘기하는 거고요. 열 발생량은 이제 광원에 따라서 열 발생이 1000W의 에너지 중에서 어떤 LED 등 같은 경우는 60에서 70% 정도가 흔히 해서 파라고 불리는 그 광합성 에너지고 한 30 정도가 우리가 말하는 열선이거든요. 열 에너지고 반면에 그 고압나트륨 같은 경우는 5대5예요. 태양광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그래요. 55%가 열 에너지고 한 45%가 광합성 에너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ED 등을 쓰는 경우가 그 고압나트륨보다 전기 양이 좀 적어도 된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들이.
그 광원의 수명, 광원의 가격, 수명을 봐야 되고요. 보수율이라는 거는 광원을 사용하면은 광원이 광도가 낮아지는 비율을 보수율이라고 하면 이를 고려해야 된다는 거냐. 광원이 우리가 광원을 사용하면 광도가 시간이 되면 낮아지잖아요. 그것도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광원의 변조면적 변적은 소량 계산이 필요한데요. 보통 우리가 제곱미터당 100와트 이상의 우리가 생장점에서 열량이 여기서 와트 광이 에너지가 들어와야 된다는 것들. 우리가 이제 광원에 나오는 열과 에너지를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광원수는 광원의 광도가 낮을수록 많이. 그러니까 당연하겠죠. 600와트와 광보다 1000와트의 수가 줄어들 수가 있겠죠. 작물과 광원의 거리가 많을수록 많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작물과 광원의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멀수록 당연히 에너지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광도는 광원의 높이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러니까 1m보다 2m의 광도는 2배가 낮아지는데 4m가 되면은 8m가 그러니까 2배로 제곱으로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50cm에서 내가 여기서 100W가 됐다고 하면은 1m로 갔을 때는 100W가 아니라 50W로 떨어질 수가 있고, 만약 1m 50이 떨어지게 되면은 20W, 30W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라는 생각돼요. 그러니까 곱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제곱으로 가요. 3m가 3배가 벌어지면 3 곱하기 2니까 9배가 벌어지죠. 이 면적이. 왜 그러냐면 그게 간단해요. 그거는 면적이잖아요. 면적은 1 곱하기 1을 2m, 1제곱미터, 2 곱하기 2는 4제곱미터, 3 곱하기 3은 9제곱미터죠. 그거 우리가 제곱미터로 간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왜냐면 여기서 면적으로 가죠. 이렇게요. 이걸 제곱미터로 가기 때문에 이 거리의 제곱의 비례해서 간다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압 나트륨 경우를 고압 나트륨 등을 쓸 때는 최소 1.5m가 떨어져 있어야 된다. LED 등 같은 경우도 한 1m가 떨어져 있어야 한다고요. 보통 50cm도 약한 등이고 1m 정도 떨어져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1m 50이라고 하면은 내가 축구가 6m짜리 온실이면은 우리가 등을 어디다 달아요? 트러스 밑에 달죠. 트러스 밑에 달아요. 트러스 밑에 달. 왜냐면 커튼 밑에 달게 돼 있거든요. 밑에 달아. 거기서 1.5m 떨어지면은 축구 6m짜리 온실에서 트러스 3m씩 빠지고 트러스 3, 40대 빼지고 그러면 5m 60에서 다시 1m 50이 빠지면은 4m 10cm 정도만 거기서 또 겉어 80cm 빠지면은 3m 50 정도만 우리가 유인할 수 있다는 얘기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6.5m 정실은 충분한데 6m만 돼도 약간 애매해지고요. 5m가 되어버리면은 이게 과연 효과가 내가 하는 등의 효과가 그러니까 등의 효과가 내가 투입된 자본 대비 과연 얼마큼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그때부터는. 그래서 축구가 6.5m 정도 이상 되는 온실에서는 효과 이건데 그림자 같은 건 상관없나요? 아 그림자요? 이게 그림자는 이거 안 생기죠. 이 그림자가 생장점에 생기죠. 얘는 목표가 생장점을 맞추는 거예요. 저걸 달아놓으면 예. 햇빛 아 들어오죠. 그래서 아까 전에 나온 거예요. 등 답이 여기서 나오는 여기서 단점 중에 하나가 어디죠? 예. 전등가스에 의해서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요거예요. 요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고려할 거는 어차피 한낮에는 광이 남을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그래도 우리가 그냥 요거의 단점들이 있더라. 등가스에서 그림자 생기는 것들 있더라는 거고. 이 출석은 요거 1시간 끝나고 할게요. 예. 그다음에 일정은 떨어져야 되고요. 우리가 보광에 필요한 광원수는 인간의 느낌 밝기 정도를 계산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광원수 곱하기 뭐 EA가 에너지가 조도 곱하기 면적을 한 다음에 나누기 그다음에 광속 조명률로 해서 곱하기 M에서 나오는데 이 보수율이라는 거는 보광에 사는 광을 밝기 아니라 파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옛날에는 룩스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 파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파 또는 와트로 해요. 파 또는 와트로 지금 그러고 있고요. 우리가 한 가지 광을 계산할 때는 각각에 대해 계산을 여러 가지 광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보면은 내가 유된 그 하이브리드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LED하고 고압 나트륨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근을 각자 계산해 갖고 보한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 다음에 조명 선거할 때는 등기부, 각과 안전기, 전선 붓기, 변압기, 차단기, 전자계측기, 릴레이, 마그네틱 타이머 이런 걸 엄격히 설계해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가 그 온실에 이 전기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이게 온실에 있는 전기는
햇빛을 굉장히 많이 받고 고온이면서 습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전기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선들이 실제로 이 보강등을 설치한 농장에서 보게 되면은 잘못 설치한 경우에는 막 그 산에도 열이 나는 경우도 있고 막 다양하게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잘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전기 쪽에서 사용하는 농업 쪽에서 생각하는 전기보다 산업체 쪽에서 하신 분들한테 경험을 받아가는 게 좋겠더라. 왜냐면은 제가 아는 그 A온 씨 같은 경우도 저희 지도 교수님이 올라가서 확인해봤더니 여러 사 카메라를 찍었더니요 전선에서 열이 너무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이제 불날 수도 있지만 화재 위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화재가 안 난다 하더라도 그 내부 수명이 얼마 못 버틴다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선을 전부 다 갈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2헥타 온실에서 선을 다 갈라고 하면 그것만 해도 2, 3억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광합의 특성에서 보게 되는 고압 나트륨, 메탈 MH 등, 그다음에 LED 등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터라이팅에는 LED가 주로 쓰이고 있다. 인터라이팅은 현재 거의 하고 있지는 않아요. 인터라이팅 제가 유튜브에 오래간 보셨죠? 거기 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인터라이팅 보강등 쓰는 농장에. 이 고압 나트륨을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그래서 400에서 1000W짜리가 있고 고가이고 적색광이 많고 부정광이 있고. 근데 이게 고압 나트륨은 햇빛과 가장 가까워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600W는 2340개가 필요하죠. 1000W 했을 때. 왜냐면 메탈 헬라이드 같은 경우는 600W에 3300개 헥타당 1000W로 가면 2300개 정도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을 보게 되면은 400에서 200W짜리를 이제 MH 등을 쓰는데 메탈 헬라이드 등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는 이거는 아직 온실에 쓰는 거 아직 국내에서 못 봤어요. 지금 고압 나트륨을 주로 쓰고 있고 메탈 헬라이드 등은 제가 이거 어디서 봤냐 이거는 가로등에서 좀 봤어요. 이거 키면 한참 걸리거든요. 켜놓고 있고 현관등이 있고 현관등 같은 거나 수온등 같은 경우 현재 아시다시피 어디 쓴다? 일장을 조절할 때만 써요. 이거 에너지 조절은 안 돼 이거 갖고. 왜냐면 이게 40W 갖고 어린 바꿔놓지도 없죠. 그 다음에 LED 같은 경우는 우리가 요새 최고 많이 쓰고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나오고 있는 등들이고 그 전에는 이제 에너지가 낮았어요. 그래갖고 등을 너무 많이 달아야 되는데 지금은 한 1000W짜리 등이 개발됐는데 이 1000W짜리 LED 등 가격이 한 100만 원 정도예요. 1000W짜리 100만 원 정도 80에서 100만 원이거든요. 내가 한 온실에다 600개 설치하면은 간단하게 등값만 6억 정도 들어가고 1000개 설치하면 10억이죠. 거기 플러스 전선 설치하고 스갑하고 뭐 하면은 1헥타에 10억 정도 훌쩍 넘어가요. 그래서 근데 등은 딴 거는 계속 쓴다고 치더라도 등은 아까 얘기했지만 5, 6년이면 갈거든요. 근데 이게 등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가 나가는 줄 아세요? 안전기가 나가요. 오래 쓰면 안전기가 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 보게 되면은 180 마이크로볼보다는 265 마이크로볼로 우리가 가고 있고요. 점점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아마도 제가 볼 때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확 늘지 않을까 지금 과거까지만 해도 작년까지만 해도 보강등을 설치한 사람들이 그렇게 수익을 얻지 못했어요. 왜냐면은 채소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추가 생산된 여분하고 감가상각을 따졌을 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거든요. 아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토마토 일반 토마토 가격이 현재까지 가격이 킬로그램당 5,000원이 넘어가요. 방울토마토는 11,000원이 넘어가고 오이는 가격이 좀 떨어졌는데 오이도 그래도 아직까지도 한 3,000원 정도 되는 걸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많이 갈 걸로 보고 있다. 좀 LED 보강등 설치한 쪽으로 갈 것 같다. LED는 근데 저소비 전력이고요. 발열이 적고 LED 장점이 있죠. 뭐 있어요? 열량이 적다. 열이 적으니까 좀 여름철에 장마철에 사용할 수가 있고 그다음 열이 적으니까 뭐요? 가까운 데서 설치하겠죠. 내가 1m 50 띄울 필요가 없겠죠. 좀 가까이서 할 수가 있고 그다음 파장이 다양하고 방출되는 광도를 조정할 수 있고 수명이 길고 그다음에 빠른 전동등이 가능하고 이게 그러니까 빨리 껐다 켰다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소형화가 가능하고 기계적 충격에 강하다. 단지 LED는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LED 등은 수명이 이제 3만 시간 이상이라고 하고 있고요. 고압 노트등은
12,000시간 정도. 태양광과 가장 유사하다고 제가 말씀해놨고요. 메탈 할라이드는 제가 줬고, 그 다음에 형광등, 백열등, 고암등, 소금등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재 상업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지는 않아요. 과거에 이제 이거는 주로 언제 쓴다? 형광등이나 백열이나 고압소금등은 언제 사용할까요? 일장을 조정할 때. 그러니까 전조 계정으로 우리 사용하죠. 전조 계정으로. 에너지가 아니라 전조 계정으로 사용하는 이것들은. 위는 주로 보면은 위쪽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보광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보통 인터라이팅 같은 경우는 작물 사이에다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이렇게요. 그 키가 큰 작물에 사용하면 되게 괜찮다고 하고요. LED를 사용하는 경우는 긴 줄로 우리가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러면 온실 높이가 낮아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6m가 안 돼도. 그다음에 수직 펌퍼가 좋아서 아래쪽의 광이 좋아지니까 하엽의 광합적 효율이 좋아진 장점이 있고, 과일에 바로 붙어 있죠. 그러면은 과일하고 바로 붙어 있다는 얘기는 과일의 복사율을 제공함으로써 과일의 품온을 올릴 수가 있다. 과일의 품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는 과일의 비대를 촉진시키고 보다 빨리 수확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동절기에 우리가 제식 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단점은 일단은 상포에 설치하는 것보다 비싸요. 비싸다. 왜 비싸요? 부가적인 장비들이 필요하죠. 비싸다. 그 다음에 방해가 된다. 왜냐면 작업할 때 방해가 되죠. 이것들이 있으면요. 유인이라든가 뭘 할 때 계속해서 방해가 되겠죠. 이것들이요. 이런 거 작업에 방해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우리가 작업에 방해가 된다 하면 우리가 뭘로 얘기하면 되냐? 인건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작업에 방해가 되면 무조건 인건비가 올라가야 되거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설비라는 거는 우리가 켜질 때 과부하가 발생하니까요. 한 번에 켜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내가 1000kW 등을 동시에 밀을 올리잖아요. 그럼 1000kW가 땡 하고 들어오는데 처음에 1000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1200, 300이 확 들어갔다가 시간이 지나면 1000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 있는데 내가 1000kW면은 1000kW가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더 이상 들어갔다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1000kW의 에너지를 한 번에 사용하려고 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예를 들어서 5분, 10분 간격으로 전체를 켜면 이것들이 되겠죠. 그다음 2배 맞는 전장을 사용하고 하나의 차단기에 많은 등을 연결하지 말고 여러 개를 나누라는 거죠. 구역을 누수에 주의하고 항상 이 전기 등은요 이 누수에 의해서 많이 고장이 나요. 특히 LED 등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고가다 보니까 그래도 습에 강하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방수 처리에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근데 LED 고압 나트륨 등은 싸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그 뭐라고 하냐 그 방수 처리가 좀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물 떨어지는 가면은 등이 잘 터지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설치 기본은 트러스 간격이라는 거죠. 트러스가 보통 4m에 하나씩 설치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2m씩 하나 설치돼요. 그러니까 428이면은 8m당 등이 하나 8m의 등이 우리가 구조적으로 하나밖에 설치 못한다. 8m 한 개밖에 설치 못해요. 더 설치를 못해요 일단. 그리고 우리가 트러스 밑에 설치하죠. 왜 트러스 밑에 설치해요? 커튼 위에 있으면 트러스를 기점으로 위에 커튼이 있고 트러스 아래쪽은 커튼이 없잖아요. 그래서 트러스를 기점으로 커튼을 두 개 달아놨기 때문에 트러스의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등을 단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는 켰다 끄는 빈도가 적게 관리한다. 모든 등은 껐다 켰다 할수록 소모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 하나의 가격은 100만 원이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5년 사용하는 거고 6년 사용하는 거 어떻게 감가상각이? 6년 사용하게 되면은 내가 10억짜리 등을 1년을 더 사용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5로 나누면은 1년에 내가 2억 정도의 전체 내가 2억이고 5년 사용하면 평당 내가 연으로 따지면은 1년에 4, 5천만 원 정도의 등값을 아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밑에 보광등이 켜진 상태에서 실내 온도가 높더라도 초강 커튼 닫아놓는다. 민원 때문인데요. 볼게요. 보이죠? 제가 이걸 보고 이거 보이죠? 이게 약간 그 운무가 있는 날이라고 하나? 약간 비는 안 오는 그러니까 흐리다기보다는 약간 그 물이 있는 하늘이요. 약간 습한 하늘이야. 근데 이거 보이죠? 이렇게 오로라 같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근데 저걸 예를 들게요. 저걸 커튼을 닫아버리잖아요. 거기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저게 만약에 지금 4월달인데 밤에 저거를 닫고 빛이 못 나가게 막아놨어. 그럼 어떨까요? 안에 뜨거워요.
더워요. 그럼 더우면 뭐 해야 돼요? 강제 공조기를 이용해서 공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에너지 비용이 또 들어가죠. 이게. 그래서 이게 에너지장 우리가 빛공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당장은 이제